웹3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프로젝트를 만들 때 어떠한 연유, 어떠한 스토리, 각자의 어떤 그런 생각과 스토리가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프로젝트를 만들었었구나. 또 이 사람들이 다른 어떤 일을 하다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일을 했구나.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재밌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판계와 수압이라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하는 그런 코너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판계와 수압의 프로젝트 리더로 있으신 이제 썬님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AM에서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썬님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한번 이제 뵀었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도 이제 한번 뵀었는데요. 또 이렇게 보니까 역시 반갑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좀 자주 봐야지 좀 친숙해지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이렇게 화면 너머로 보니까 또 굉장히 느낌이 색다르네요. SWB 그렇죠. audio capture 아무래도 not 그런 것 registered. 같아요. 오늘 판계아 수업의 그 커뮤니티가 엄청 큰 것 같아요. 벌써 이제 40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처음 앞서서 일단 그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판게아 수업의 이제 프로젝트 리더 이제 써니라고 하는 이제 예명을 쓰시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차 AMA 때 이제 인사드린 분들도 계실 텐데, 판기아사 프로젝트 리드하고 있는 썬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얘기 나누고 싶어서 준비한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도 좀 많이 답변 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좀 많이 긴장되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썬님을 아마 보시면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특히 인제 클레이튼 생태계 자체가 익명성이 쪼끔 더 강하기 때문에 다른 체인보다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지 항상 궁금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누가 도대체 여러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지. 그래서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 어떻게 이 크립토 시장에서 인제 일하게 됐는지부터 한번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 코어 팀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팀이에요. 팀의 역사로만 놓고 보면은 한 6-7년 정도가 됐고, 이제 크립토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고 프로젝트를 런칭한 건 이제 작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올해 정도까지 넘어오면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웹2 쪽, 웹2 한국계도 있고 글로벌계도 있고 유니콘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이제 일하던 멤버들이 모여 가지고 SWB audio 만들게 capture 된 not 팀이자 만들게 된 registered. 프로토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크립토와 디파이 시장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결정하게 됐던 거는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과도 핏이 잘 맞는 시장이라고 판단을 했고,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떠한 성장세, 모멘텀도 굉장히 다른 시장 대비해서 뛰어난 시장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좀 이제 주변으로부터 오그라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는데, 저희는 진짜 탈중앙화의 시대, 탈중앙화 금융이 열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좀 10년 정도의 뷰를 갖고 베팅한 측면도 있습니다.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같은 뷰를 갖고 계시네요. 저는 어 처음 디파이 생태계 인제 들어오기 전에 전통 금융권에서 일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는 그런 증권사에 있는 하나의 섹터에서 일을 했었는데, 사실 저도 이 디파이라는 시장 자체가 엄청 커질 것이고 물론 시행착오는 있겠지만은 커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 자체는 쪼끔 비슷한 것 같습니다. 10 년의 비전을 갖고 들어온 어 그 판계 사업가 조선생은 쪼끔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은 인제 팀들하고 인제 오랫동안 인제 한 7 년이라는 세월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내고 서로 같이 일을 하고 하셨던 것 같은데, 판계와 수압
어떤 계기로 해서 클레이튼에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를 빌딩하게 되셨을까요? 어,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일단 클레이튼을 선정했던 이유는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팀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SWB 있는 audio capture 여러 가지 not 제반 요건들이 registered. 갖춰진 체인 중에 하나가 클레이튼인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클레이 가격도 많이 변화를 하긴 했어요. 저희가 처음에 들어온 다음부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클레이튼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플레이, 그리고 있는 미래 등을 보았을 때, 클레이튼이라는 체인 자체가 한 번 더 업사이드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음.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뷰를 갖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클레이튼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음음. 이제 클레이튼 디파이라고 했을 때 Y 덱스라는 질문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죠. 네, 1차 AMA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 오늘도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아직 클레이튼 덱스 시장에서 기존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저희가 들어가서 풀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 그리고 그게 잘 워킹한다면 시장에서 임팩트를 낼 수 있겠다라는 어떠한 판단과 가정하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쵸. 클레이튼 생태계를 수치적으로만 보면은 덱스가 10개 넘게 존재를 하고, 그 반면에 어떻게 보면 은행은 되게 많은데 그것을 사용하는 어떤, 그러니까 유저 혹은 트랜잭션 자체는 뭐 하루에 한 100억 정도 거래가 되는 체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반면에 사실 클레이튼의 장점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크립토 산업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된다면 클레이튼보다 한국 유저들을 잘 유입시킬 수 있는 체인은 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0 년이라는 장기적인 그런 비전 하에서는 클레이튼 생태계에서 뭔가 처음 덱스를 시작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저희 팀이 굉장히 탈중앙화를 지향하긴 하지만 SWB audio 항상 한 가지 capture 저희에게 not 고민점, 이제 registered. 저희가 가져가고 싶은 부분은 탈중앙화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유저의 편의성을 해쳐서는 절대 성장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같이 갖고 있는데요. 뭐 논란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은 클레이튼이 그런 면에 있어서 타체인 대비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가져가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판계와 스왑은 어떤 스왑인지 잠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1차 AMA 때 진행했던 자료 잠깐 보여드리면서 좀 네.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했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 무엇을 제시하며,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에 대한 팀의 철학까지 굉장히 짧게 빠르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네. 플레이트의 덱스가 10개가 넘게 있어요. 10개가 넘게 있는데, 몇 개의 스테이블 수업을 제외한 제너럴 덱스라고 부를 만한 덱스들은 모두가 V2 덱스입니다. 유니스와 V2 포크 기반이다 보니까 자본 효율성이 굉장히 낮고, 그럼 이 자본 효율성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오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큰 수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고도화된 전략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유동성 대비 프라이스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대량의 거래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이게 모이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를 봤을 때는 플레이튼 생태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태계가 갖고 있는 TBL 대비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볼륨이 어쩔 수 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V3 덱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유니스와 V3가 제시했던 집중된 유동성, 가격 범위를 설정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자본 효율성을 보다 올리면 이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있고요. 그럼 자본 효율성이 음. 올라가면 어떠한 결과값들이 도출될 것인가를 보았을 때에는 개인 투자자 자체가 높은 SWB 수익을 audio 기대할 수 있고, capture not 전문 투자자들이 registered. 다양한 전략을 운영하면서 들어올 유인이 생기고, 트레이더들은 음. 보다 좋은 수합 레이트를 경험하시게 되고, 이 모든 게 한데 아우러지게 되면은 플레이트 생태계 전체에서 TBL 대비 거래량이 상승될 수 있다라는 음. 가정 또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게 제대로 워킹할 것인가, 결국 여기까지는 음. 문제의식과 솔루션에 대한 로직의 영역이었는데요.
먼저 집중된 유동성을 도입했던 유니스왑 V3가 이더리움 메인에서 이뤄낸 성과를 본다면 좀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워킹할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음. 음. 실제로 유니스왑 V3가 런칭을 한 다음에 기존의 V2 덱스 모델이었던 유니스왑 V2 대비해서 뭐 자산, 거래량, 그리고 자본의 효율성 세 가지 모두 굉장히 압도적인 음. 성과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 가격 범위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이 음. 스테이블 코인 간의 스왑에 있어서도 커버 파이낸스보다 오히려 더 좋은 스왑 성능을 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희망컨대 이러한 가정과 이에 대한 저희의 해답이 클레이튼 메인넷에서도 이러한 결과값을 똑같이 뽑아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 음.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팀이 좀 달려나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좀, 네, 말씀 주세요. 네네. 일단은 여기까지 인제 들었을 때 그 문제 의식이 굉장히 확실한 것 같아요.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문제 의식이 굉장히 뚜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클레이트는 어쨌든 간에 유동성이 낮은데 '왜 낮냐?'라는 것을 좀 파악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APR 결국 투자자들이 원하는 결국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 충분한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또 프라이스 임팩트도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원활하게 또 거래하기 어려워지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하나씩 물려 가지고 결국 지금의 어떤 현재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인제 판교한 수합이 뭔가 유저들이 파밍을 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SWB 공급하고 audio 싶은 LP를 capture not 공급하고 싶은 registered. 가격 레인지에다가 하게 되면 더 많은 그 레인지에서 만약에 거래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LP를 공급한 사람들만 트랜잭션 피를 가져가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 가는 것 같아요. 어느 체인보다도 이더리움보다도 사실 유동성이 분산되어 있는 곳에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 가지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날카로운 칼 하나를 들고서 어떤 전쟁을 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장기적으로 덱스 하나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결국은 덱스는 디파이 생태계의 인프라가 되어야 하고 이 덱스라는 인프라 위에 뭐 랜딩일 수도 있고 레버리지 음. 일드 파밍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 덱스 인프라를 활용하는 서비스로 위에 올라가서 단단한 머니레고를 형성해 줘야 덱스도 그쵸. 성장하고 다른 서비스들 그리고 클레이트 메인넷까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꼭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복잡하게 설계된 프로토콜 위에 새로운 프로토콜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는 음음. 토크노믹스가 일단 심플해야 한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음. 굉장히 간결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 소위 말하는 토크노믹스로 돌리는 프로토콜의 수익 쉐어가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토크노믹스에서. 음음. 간결한 토크노믹스를 설계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프로토콜들이 저희와 함께 얽혀서 어깨 걸고 같이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러기 음. 위해서 누구보다도 개발 친화적인 환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음. 했었고 음. 저희 컨트랙트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는 100% 오픈 소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로컬 음. 환경, 바버 테스트에서 양쪽 다 개발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쉽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테스트 환경 SWB audio 활용해서 개발할 수 capture 있도록 not 준비를 registered. 해놓았고 이거는 음. 근시일 미래 내에 달성하려고 준비 중인 부분인데요. 음. 판이 커지려면 그리고 판이 커지다 보니까 블록체인에 익숙하지 않은 좋은 파트너분들이 많이 붙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맞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조금 더 쉽게 연동하실 수 있게 API, 위젯, SDK 등을 제공해드려 가지고 좋은 IP를 갖고 있는 판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토콜 파트너사들이 더 쉽게 넘어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들을 계속 하나씩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너무 좋은 계획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파이가 그러니까 탈중앙 금융이 중앙화된 금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현실상의 금융보다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사실 이게 머니레고거든요. 중앙화 금융 시스템에서는 머니레고가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디파이에서는 서로 모든 개발 소스들이 오픈 소스이기도 하고 서로 연동해서 좀 변형시킬 수 있는 유연함이 있는 것이 또 디파이의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머니레고에 대한 개념을 덱스가 잘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인제 커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70 명이 보고 계신데 70명 중에 사실
한 반 정도는 덱스 기존에 인제 우리가 익숙하게 이용했던 덱스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실 텐데 사실 새로운 개념인 V3 덱스에 대해서는 쪼끔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V2와 V3의 어떤 차이점이 어 어떤 게 있을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어 저희가 풀어나가야 하는 많은 분들을 이해시켜 드려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이 부분이겠죠. V2 덱스는 0 부터 무한대까지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데 SW audio V3 capture 덱스는 가격 not 구간을 정해서 registered. 공급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이제 원리에 대한 설명일 텐데 실제로 이게 유저분들에게 미치는 영향 몇 가지를 조금 짚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덱스에 LP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뭐 기대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사실 제일 메이저한 부분은 결국은 B 수익을 통한 추가적인 이자 수익 창출일 텐데요. V3 덱스는 앞에 말씀드린 원리를 이용해서 V2 덱스보다 더 높은 B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게 일반 LP 입장에서의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음. 어떻게 가능한가요? 라는 거에 대해서는 결국 B 수익은 내가 공급한 유동성 중에 얼마가 거래에 활용이 되고 거기에 곱해서 거래 수수료율이 몇 프로인가 이 두 가지 요소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수수료율은 좀 정해져 있죠, 풀마다. 뭐 0.2%짜리 풀도 있고 몇 프로짜리 풀도 있고. 그러면 결국 이 거래량을 키울 수 있어야 LP의 수익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거래량이 어떻게 커질까 생각해 보면은 기존 덱스 프레임에서는 두 개일 것 같아요. 토큰 가격이 요동치면서 계속 거래가 더 많이 발생을 해버리거나 또는 뭐 제가 1,000만 원을 공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래량과 뭐 1억을 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래량이 다르겠죠. 그래서 보다 큰 유동성을 예치하거나 이 두 개의 방법일 텐데 여기서 이제 이 두 번째 영역에서 V3덱스의 장점이 발휘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수식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뭐 덕스 통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브리프한 개념을 설명드리자면은 같은 양의 토큰을 예치하더라도 가격 범위를 좁히면 좁힐수록 이 해당 범위 내에서 더 큰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걸 서비스 안에서는 이제 피부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V2 방식으로 0부터 무한대까지 넣었을 때 피부스트가 이제 곱하기 1이라고 했을 때 가격 범위를 점점 좁히면서 SWB 보다 audio 큰 유동성을 capture 구간 내 not 공급할 효과를 갖고 registered. 오게 되고 그래서 그에 비례해서 LP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피 수익까지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네. 일단 정리를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 클레이트는 하루에 한 100억 정도 거래가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1%면 1억 이죠. 근데 그중에 보통 거래 수수료가 보통 0.1% 니까 1,000만 원에 하루에 1,000만 원의 수수료를 그 생태계에 있는 덱스에 참여한 사람들하고 n분의 1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1,000만 원을 만약에 진짜로 거래를 그러니까 유저가 수합을 했을 때 사용된 어떤 토큰을 제공한 사람들한테 1,000만 원을 선별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면 쪼끔 더 생태계에 참여한 사람들이 쪼끔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 글로벌 엠빵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선택적으로 기여한 사람들만 한테만 제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APR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인제 이 V3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유니스왑이 이제 공개를 하고 그거를 인제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판계와 수합만의 어떤 그런 특징, 어떤 유니크한 어떤 특징들이 혹시 있으실까 좀 질문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요거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 가지고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네네. 사실 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제 유니스왑 V3랑 마찬가지로 V3 덱스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유니스왑 V3보다 판게아가 SWB 더 audio 고민한 거는 capture 무엇인데 not 라는 거에 대한 registered. 얘기 이렇게 좀 두 개가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V3 덱스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라고 했을 때에는 V2 덱스보다 더 많은 전략의 가능성이 열리고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V2 덱스보다 뭐 하락장에서 더 적은 손실, 상승장에서 더 큰 이익을 보면서 여기에 더해서 fee 수익까지 많이 벌어가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부분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 이 서비스를 런칭하고 커뮤니티로부터 많이 들어왔던 질문,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뭐 세일즈를 나가서 파트너 프로토콜로부터 좀 많이 듣는 질문인데, V3 덱스는 손실이 더 큰가요? 라든지 덱스 유동성을 공급한 다음에 손익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음. 커뮤니티에서는 항상 이 IL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말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전략방에도 올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덱스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LP의 손익은 사실은 이 시작 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내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사실 많은 분들에게 IL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EGL이라고 이제 원문 아티클로부터 따와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이 EGL을 토대로 손익을 계산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EGL을 심플하게 딱 두 개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이 LP잉을 시작하실 때 시작 값이 내가 클레이를 500달러어치 갖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500달러어치 갖고 있는데 이걸 어디에 투자할까라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이 1000달러라는 자산을 활용해서 어떻게 투자할까라고 사고를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출발 지점이 이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EGL로 사고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SWB audio EGL은 captured,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not 심플하게 registered. 말씀드리면은 이 공급한 유동성 포지션 또는 이 포트폴리오에 달러 가치 기준으로 나의 손익을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V2 덱스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클레이가 1달러였을 때 제가 클레이 500달러어치, 스테이블 500달러어치 예치를 하고 클레이가 5달러로 올라가면 IL이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IL이 없는 상태에서 인출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클레이가 다시 1달러까지 가격이 내려온 다음에 인출을 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그게 근데 실제로 1달러에 내려오면은 내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유저분들은 사실 달러 가치 기준으로 사고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개념을 이어서 갖고 왔을 때 결국 일반 유저에게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의 총 가치의 합, 달러 가치 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착안해서 가격의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전략을 세워서 실행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장의 움직임이 내가 예측한 가격과 마찬가지로 움직이게 되면은 V2덱스보다 더 적은 손실, 더 큰 이익을 벌면서 fee 수익 또한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차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V3덱스와 V2덱스가.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8월 19일 날에 클레이랑 테더 페어에 대해서 가격이 가운데에서 움직인다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크게 널뛰게 할 거라는 전제하에,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전제하에,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전제하에, 서로 다른 전제하에 네 가지 포지션을 만들었고,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가격이 아시게도 클레이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클레이 가격이 하락을 하고 나서 실제 이 네 가지 포지션의 달러 밸류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본 예시를 첨부해 드렸는데, 실제로 가격 하락에 배팅했던 포지션의 경우에 가장 적은 가치 하락을 가져갔고 보다 큰 피 수익을 가져가서 이런 식으로도 V3 덱스를 이용해서 포지션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SWB audio 차이점이 하나 있을 것 captured, 같고요. not registered. 그리고 저희가 좀 굉장히 독세도 열심히 풀려고 열심히 설명을 했었고 좀 많이 계속 답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부분인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판계 LP 공급하고 NFT를 받았어요. 이거 뭔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V2덱스는 유동성을 공급하면은 뭐 클레이 테더 풀 LP 토큰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그 펀지블 토큰을 수령하시게 돼요. 서로의 포지션이 똑같다 보니까. 근데 V3덱스는 서로가 다른 위치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보니까 이 포지션이 펀지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판계에 LP 공급하고 나오는 NFT가 뭔가요? 라고 했을 때에는 V2덱스에 유동성 공급하시고 받는 LP 토큰과 유사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대신에 V3덱스이다 보니까
포지션이 서로가 달라가지고 NFT로 포지션을 나타내는 토큰을 받습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NFT인데 저희가 오픈시 표준 규격으로 제작을 해서 오픈시에서도 바로 내 이동석 포지션의 정보가 조회가 가능하고, 뭐 희망하실 경우에는 NFT를 사고 파시면서 포지션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OTC 비슷한 형태로 거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V3DEX의 차이점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희가 그 유니스왑 V3보다도 이러한 고민을 담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프로덕트 빌딩을 할 때.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여기에 미처 그 첨부를 담지 못했는데, 저희 포트폴리오 탭 들어가시면 유니 V3랑 다르게 바로바로 달러를 표시해드리면서 내가 음. 공급한 유동성 포지션의 가치 관리를 훨씬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격 구간을 설정해서 공급하는 거, 다행히도 저희 커뮤니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써주고 계셔가지고 이거 생각보다 되게 SWB audio 역시 capture 한국 not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registered. 기술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빠르시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V3DEX 처음 들어가면은 이거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음. 예측을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게 패시브, 액티브 등으로 기본 프리셀 레인지를 제공해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다 쉬운 V3DEX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쭉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설명을 굉장히 잘 디테일하게 두 개 주제 나눠 가지고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까 전에 이제 V3에 인제 많은 사람들이 V3가 출시되고 인제 기존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어떤 비평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결국에는 어 좀 기회비용이 많이 어떻게 보면 생기는 게 아니냐. 왜냐면 어 V2와 V3의 그 투자자의 마인드가 쪼끔 다릅니다 사실. 어떤 거냐면 V2는 다 같이 받는 거기 때문에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인제 V3는 얼마나 자기가 분석을 하고 액티브하게 전략을 갖고 투자를 하냐. 이게 사실 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 나는 좀 엉덩이가 무겁고 좀 단순하고 그냥 그런 분들은,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제 V2를 대부분 선호하시는데, 좀 액티브한 전략, '내가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어.'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V3를 또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V3에 와서 이게 성향에 안 맞는 이제 투자분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거 괜히 그냥 V2에 있었으면은 더 벌 수 있었던 거를 괜히 V3 와서 '내가 손해 본 것 같아.'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 생각을 해 보면은 그 손해는 사실 자기가 어차피 가질 수 없는 사실 이득이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 전제 자체가 어 그 SWB audio capture 그 not 덱스, 그러니까 registered. V3에 참여를 안 하고 LP를 만들지 않고 자신이 그 토큰을 나눠 가지고 갖고 있는다는 전제하에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카더라죠. 예. 그랬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자주 하는 우리 카더라, 어 뭐 어떤 뭐 해제 뭐 이런 느낌의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그 투자 판단에 좀 배제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처음에 인제 가지고 계셨던 포지션 0과 그냥 포지션 2 스크린에 보이는 그 두 가지만 비교하시고 사용하면은 결국 똑같은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인제 어 제가 그 판계화 수업을 인제 들으면서 인제 가장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클레이튼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덱스들이 존재합니다. 즉 탈중앙화 거래소, 어떻게 보면 은행 같은 곳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은행들이 많은 상태에서 또 하나의 또 덱스가 판계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 대비 어떻게 더 많은 유저를 확보할 계획이 있냐. 결국에는 사업을 너네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어요. 기존 유저를 어떻게 판계하러 모셔올 것이며, 그들이 계속적으로 리텐션 있게 저희 수합에, 판계화 수합에 머무를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 그런 것에 대한 전략이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고, 저희가 사실 1차 AM에서 좀 많이 못 다뤘던 부분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 어,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었더니 모든 일이 잘 풀렸어이면 너무 좋을 텐데, 사실 현실 세계에서의 비즈니스와 성장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거든요. 그래서 SWB 성장을 하기 audio 위해서 capture 프로덕트를 not 런칭한 이후에 registered. 오히려 굉장히 부단히 움직여야지만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 성장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축을 세운 다음에 이 각각의 축을 키워나가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그거를 실행하는 방향으로 성장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은 결국은 어떻게 예치를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모두가 말씀하시는 TBL 어떻게 올라가나요? 하는 부분일 거고, 두 번째 축은 결국은 덱스는 토큰을 교환해주는 장소일 텐데 이 교환을 어떻게 또 활발하게 늘려나갈 것인가요? 라는 TBR과 트랜잭션 또는 트레이딩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조금 저희의 성장 전략과 가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TBL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희는 메인 기둥을 또 이 안에서 두 개의 세부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하나가 익스클루시브 페어, 판게아에만 있는 토큰 페어를 점점 더 늘려나가야 한다라는 부분일 텐데요. 사실 덱스의 소비자가 직접 접속을 해서 덱스의 수합창을 펴가지고 수합을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유저들은 덱스 어그리게이터를 사용을 하고 덱스는 그 아래에 깔려 있을 텐데 이 깔려 있는 덱스에서 어떻게 TBL을 올릴 것인가로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판기아에만 있는 토큰들을 하나하나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일 거고요. 요거는 다른 의미로는 일종의 뭐 IDO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IDO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판기아에 상장하는 프로토콜, 판기아에 상장하는 뭐 게임사 토큰일 수도 있고 하나하나씩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일 텐데 크게 두 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V3DEX는 그 특성상 V2DEX에서 100억을 넣어야 소화할 수 있는 거래량을 뭐 V2DEX에서는 V3DEX에서는 한 10억만 넣어도 소화할 수 있는 SWB audio 적은 유동성으로 capture 토큰 가격을 not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registered.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저희에게 협업을 논의하는 다른 많은 파트너사분들이 이래서 기술적인 우위가 있어서 상장을 고려하고 있어요라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기술적 장점에 더해가지고 세일즈를 매우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서 파트너사분들을 만나 뵙고 저희를 소개하고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디파이 프로토콜 그리고 P2E 게임사까지 여러 파트너사들과 현재 논의 중인 부분들이 있고 계속 확대를 해나갈 생각이고요. 이런 식으로 장점과 세일즈를 통해서 판기아에만 있는 토큰페어를 계속 늘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일반 LP분들의 유동성도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판기하기 때문에 가능한 수익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 팀이 먼저 공부하고 쉐어해드리고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하고 전략과 시뮬레이션도 제공을 해드리고 여기에 더해서 인센티브 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하면서 TBL을 늘려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볼륨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축을 마찬가지로 세워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판게아와 결합된 디파이, 판게아와 결합된 프로토콜을 늘려서 이쪽을 통해 가지고 트랜잭션 볼륨을 찍어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유저분들의 보다 많은 트레이딩을 갖고 오기 위해서 덱스 어그리게이터 연동 진행 중에 있고요. 어제 이제 저희 커뮤니티 통해서 수업 스캐너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발표가 나갔고 이 외에도 진행 중인 내용이 있는데 보다 상세한 발표의 시점 등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술적으로 얽혀버려서 판게아의 유동성 풀을 사용하는 또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과 같이 아예 간결합되어서 나갈 수 있는 디파이 프로토콜들도 협업이 진행 중인 프로토콜도 있고요. 협업을 논의 중인 프로토콜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커뮤니티에 말씀드릴 수 SWB 있는 audio 시점에 보다 capture 상세하게 not 공유해 드릴 수 있을 registered.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차로 넘어가서 결국은 판게아가 유동성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집중될수록 보다 많은 거래량을 소화할 수 있다 할 텐데요. 이 집중을 보다 잘 건전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UX UI상에서 보다 쉬운 V3 덱스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도 커뮤니티의 의견을 계속 취합해 가면서 하나하나 업데이트 해나가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뭔지 알겠는데 전략 세우기가 어려워요. 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개발에 익숙하지 않아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못 해봐요 라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과 시뮬레이션 자료로 테스트 환경으로 만들어서 제공 커뮤니티와 함께 성숙할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예치 금액과 기본 수준을 만들기 위한 이 두 개의 축을 구성하기 위한 또 다른 세부 두 개의 축을 세워서 총 4개의 축으로 성장 전략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지는 게 이 직접적인 뭐 방정식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실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연계 그리고 시장 확대의 영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게아를 활용하는 프로토콜을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협업이 앞에 말씀드린 거에 담기지 않은 내용도 계속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 팀이 앞으로 계속 힘을 쓸 영역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국 클레이튼이 지금의 클레이튼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판게아가 지금의 클레이튼에만 국한돼서 있게 된다면은 성장 한계가 되게 멀지 않은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클레이튼 판을 더 넓히기 위한 액션들, 클레이튼과 다른 체인을 잇는 브릿지가 뚫리면 그 브릿지 된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그리고 해외 유저, 타치 유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 마련 등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고 아마 빨리 공유드릴 수 SWB 있는 audio 내용은 capture 한 not registered. 다음 달 정도에 바로 공유드릴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 클레이튼 차원에서도 이 클레이튼 레이어 2라고 부르죠. 클레이튼에 연결되는 사이드 체인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도 함께 인볼브 되어서 덱스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계속 하나하나씩 과제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이 모든 거를 좀 요약해 보자면은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나눠볼 수 있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판게아는 LP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생태계 내에서 같이 협업하는 프로토콜을 넓혀가면서 연결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타체인과 클레이튼 L2를 비롯한 멀티체인 생태계와의 누구보다 더 강하게 연결성을 만드는 것을 통해 가지고 클레이튼 넘버원 덱스가 되는 성장 전략과 그림을 갖고 있다라고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우 그 긴 어떻게 보면 판게아 수업의 전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인제 개인적으로 BNB 체인이라는 곳에서 인제 랜딩 프로토콜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경험으로 인제 비추어 보면은 덱스들이 가장 중요한 역량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는 더 많은 뭐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우리의 덱스에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은 그 AP를 만들고 그런 어떤 영업적인 어떤 측면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또 이더리움에서 사실 오랫동안 그 디파이들의 성장을 한번 지켜봐 보면 결국 연계 부분도 굉장히 무시 못하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뭐 다들 아시는 그 스테이블로만 할 수 있는 SWB 뭐 audio 커브라는 이제 capture 플랫폼이 not 이더리움의 registered. 인제 프로토콜에 있는데 커브가 처음 출시됐을 때는 완전히 망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 가지고 토큰이 거의 뭐 '이거는 인제 망했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다른 어떤 그런 그 매물이라는 하나의 기능을 다른 사람들이 기능 개발을 해 가지고 커브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거버넌스 투표에 의해서 그 LP 풀에다가 인제 리워드를 이렇게 정해 주는데 사람들한테 인제 리워드를 해 가지고 이제 보팅을 자기네가 원하는 풀에다가 인제 인위적으로 인제 참여하게 해 가지고 프로토콜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하나의 인제 LP한테 인제 보상을 주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의 경험으로 사실 커브가 다시 인제 근본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런 다른 프로젝트와 연계, 상품의 연계가 디파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미 판교의 수합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전략적으로 캐치를 한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판계와 수합을 긍정적으로 한번 같이 평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는 뭐 이 성장 전략 다음에 좀 가장
프로젝트한테 물어보기도 사실 민망하고 또 이거를 또 대답하는 사람도 사실 민망한 질문을 하나 드릴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유저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해서 좀 준비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클레이튼 생태계를 한 몇 년 동안 이제 지켜보면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굉장한 비전으로 나왔다가 또 몇 달 후에 갑자기 없어지거나 아니면 도망가시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되게 불편한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왔던 것 SWB 같아요. audio 그러다 captured, 보니까 not 인제 registered. 클레이튼 생태계를 지켜본 사람들이 '아 클레이튼의 또 프로젝트들한테 속지 않겠다.'라는 인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진짜 어떤 큰 비전을 갖고 프로젝트를 런칭한 사람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판계와 수업은 어떤 사람들이 아까 초기 질문하고 비슷하지만 어떤 그러니까 팀 멤버들의 어떤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지 쪼끔 더 질문을 쪼끔 딥하게 드리고 싶어요. 예.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면서 뼈아픈 질문이기도 한데요. 음. 저도 이제 일련의 사건 사고에서 좀 안 좋은 경험도 했었고, 개인적으로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아프기도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음, 일단 팀의 백그라운드 어떠한 일을 하다가 온 사람들이고 뭐 어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자면 기본적으로 웹2에서 프로덕트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온 팀원들이라고 그냥 직무의 속성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뭐 글로벌 회사도 있고 한국계 회사도 있는데 소위 유니콘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 회사들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니콘 뭐 금융계 쪽에 있다가 온 멤버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거랑 조금은 관계가 이제 금융계랑 조금 멀리 있는 일반적인 앱 서비스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커머스 쪽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웹3 프로덕트를 SWB 처음 audio captured, 써보면서 not 이게 registered. 사용성이 이래도 되나? 계속 음. 끊기고 튕기고 깨지고 불안하다라는 게 너무 강해서 그런 쪽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게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질문은 그거일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안전한 프로토콜에 내가 돈을 믿고 맡길 수가 있는가라는 영역에 대해서는 음. 저희가 오디만 3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디 비용을 좀 굉장히 많이 음. 지출을 했었는데 저 쉽지 외부 않은 오디를 일이죠. 3번 예. 받으면서 네, 최대한 외부의 시선으로부터도 이제 하시하게 테스트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음.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의 테스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앞에서 이미 협업을 진행 중인 프로토콜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행 중인 프로토콜들과는 코드 단에서도 강하게 얽힐 예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저희의 코드를 굉장히 하시하시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음. 식으로 서비스 자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투자가 결정되어서 집행이 된 주요 투자사들도 있고 집행을 논의 중인 추가적인 투자사 분들도 계시고 다들 굉장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웹2 쪽도 계시고 웹3 쪽도 계신데 그런 백커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공개가 되고 등재가 될 예정이라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저희의 프로덕트의 신뢰도, 팀의 신뢰도, 그리고 이 전반에 대한 이 웹3 여건상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신뢰도의 맥스는 정해져 있겠지만 그 맥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노력들을 조금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종합해 보자면 팀에 이제 속해 있는 우수한 역량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기존에 인제 프로덕트를 봤을 때 불안정한 요소들을 하나씩 없애려고 노력을 하셨고 또 보완적으로도 보완하시려고 여러 가지 뭐 3 곳의 오디트를 받는 등 초기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할 수 SWB 없는 audio 것들을 captured, 많이 하신 것 not 같고 registered. 또 어떻게 보면 신용을 가장 어떻게 보면 credibility를 확인할 수 있는 투자사들이 인제 참여하고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아까 전에 뭐 한국의 어떤
그 핀테크 혹은 어떤 IT 쪽에서 뭐 얘기해 주셨는데 뭐 대략적으로 뭐 느낌이 오더라고요. 뭐 카땡땡 뭐 토땡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유능한 분들이 참여를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 이제 믿어 의심치 않고, 다른 거보다 저는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같이 인제 뭔가 하자라고 제안받았을 때 그 사람들의 말하는 방법이나 그 사람들의 얼굴을 많이 봐요. 결국 사람이 사실 관상을 보면 대부분 나오거든요. 근데 판기아 사업의 써님은 그런 관상은 아니었습니다. 예, 사기꾼의 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사는 그런 어떤 엘리트의 느낌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인제 한 1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유저분들이 판기한 수업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6개 질문들을 저희 얘기하는 동안 인제 올려주셨었는데 지금이라도 혹시 판기아 수업에서 인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한번 질문을 받아볼게요. 그 유튜브 채팅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하고 한번 하나하나씩 짚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올라오는 동안 채팅창에 이제 판기아사 네. 계정으로 글림 코드 올려드렸는데 중간중간 한 아 번씩 음.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어 지금 많은 질문들이 인제 올라오고 계세요. 근데 그중에 사전에 질문하셨던 인제 제카 님이 굉장히 질문을 인제 많이 이제 올려주셨는데 한번 종합해 보면 한번 하나씩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판게아 유저들이 SWB audio 보이시나요? captured, 판게아 not 유저들이 registered. 예상할 수 있는 APY 범위는 얼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님? 장의 변동성에 따라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맞습니다. 토큰 페어에 따라서도 다르고 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뭐 70% 이렇게 퍼센트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맞죠. 네. 다만 지금 저희 유저분들이 이용해 주시는 패턴에서 지금은 굉장히 공격적인데 조금 더 안정성을 더 추가한다 할지라도 V2 덱스 대비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무리가 없지 않나 수준일 것 같습니다. 퍼센트를 찍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실 토큰의 가격하고도 연동되어 있고 참여자들의 어떤 수도 사실 연동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딱 잘라서 뭐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정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안정성에 대해서 인제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디파이의 프로젝트에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 해킹과 자금 탈취를 방지하여 안정성을 제공해야 하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중에 인제 기술이나 노력을 얘기하셨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음. 요약해서 한 3개 포인트 정도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 오딧 3번 진행하면서 굉장히 하시하게 외부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협업하고 있는 프로토콜과 코드 리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협업 프로토콜을 진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뜯어보면서 검증을 했다라는 부분. 세 번째로는 결국 설계부터 얼만큼 해킹을 회피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는가라는 부분일 텐데요. 요거는 아마 개발에 익숙하신 분들이면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어 설계에 있어 SWB 가지고 audio 해킹의 captured, 단초가 될 수 not 있는 registered. 업그레이더블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권한을 탈취해 가지고 어택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최대한 업그레이더블 하지 않고 권한을 건드리지 못하는 형태로 설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오딧, 그리고 검증 오딧, 설계상의 또한 경고함 요렇게 한 3개 정도로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 한번 궁금하네요. 예. 결국 플랫폼은 거래 수수료를 어느 일정 부분 가져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 프로토콜이 벌어들인 수익이 어떻게 쓰이는지 인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금 모내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별을 거둘 때까지는 굉장히 긴 런웨이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있어서 초반에는 팀이 결국은 프로토콜을 통해서 바로바로 수익을 가져가서 활용하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이 판게아 플랫폼의 수익이라고 했을 때에는 토크노믹스에 기재되어 있는 요 스와피의 위에 장표가 있을 텐데요. 이 스와피의 10%가 프로토콜의 수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다오 펀드로 귀속되게 되는데 판게아에서 발생한 이 프로토콜 수익을 팀이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팀도 마찬가지로 다오에 의결을 올리고 이러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운영비가 얼마가 필요합니다. 또는 이 개발에 얼마를 사용하겠습니다를 의결받아 가지고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당장 수익화해서 팀이 수익을 가져가는 모델은 없고 장기적으로 농사짓는 마음으로 모내기를 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이 프로토콜의 수익을 팀이 어차피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비용 발생이 필요할 때 의결을 통해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점, 이 두 가지 포인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 질문은 저도 좀 궁금한 겁니다. 사실 초기 SWB audio 프로젝트들은 capture 토큰을 not registered. 발행하면서 이 시장에 진입을 하는데 판게아는 토큰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관련돼서 좀 여쭙고 싶은데 CP 토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토큰은 판게아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투자자들은 이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나요? 그리고 토큰이 나오게 되면 그 토큰에 대한 유틸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거버넌스 토큰 없이 런칭한 프로토콜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좀 다른 부분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애초에 CP를 만들었는가, 거버넌스 토큰 왜 바로 안 찍었는가에 대해서는 두 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프로토콜이 아직 런칭도 안 했고 충분히 돌면서 배틀 테스트도 안 했는데 거버넌스 토큰이 출시가 되면은 이게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 토큰인지 가격은 적절한지 투자자로서 판단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바른 가치 판단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거버넌스 토큰을 처음에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토큰이 사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거버넌스를 위한 게 1차적인 가치거든요. 그래서 거버넌스가 제대로 동작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한 다음에 출시하겠다라는 생각에 거버넌스 토큰을 출시하지 않고 CP의 형태로 좀 다른 방식의 공헌도 측정 모델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제 이 CP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이걸 보유하고 있으면 어떠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저희는 이 포프라는 이더리움의 그 배지 부여하는 서비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의 큰형이죠.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요즘 주창하고 있는 소울바운드 토큰, 이 두 개의 컨셉에 좀 강하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걸 참고해서 판게아 사업에 기여하시는 분들의 기여 내역이 1번 온체인에서 투명하게 기록이 되고 관리가 되면 좋겠다. 2번 이 SWB 온체인을 통한 audio 관리를 capture 통해서 not 커뮤니티의 registered. 신뢰를 함께 쌓아나가고 싶다. 3번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판게아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공헌도를 지속적으로 인정해드리고 거버넌스 토큰을 런칭하는 시점에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드리고 싶다. 요 세 개의 목적 고민하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가요? 라고 했을 때 다이렉트한 이점 중 하나는 저희가 거버넌스 토큰 런칭하면서 이 CP NFT에 각 찍혀있는 CP 숫자에 비례해가지고 나눠드리는 1차적인 물량이 있을 거고요. 이 CP NFT 자체는 CP를 스톤으로 바꿨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날아가지 않을 겁니다. 계속 갖고 계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이거를 지속적으로 스톤이 나오고 난 다음에도 컨트리뷰션 포인트라는 거를 줄 것인가 또는 이걸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팀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커뮤니티도 함께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좋게 평가했어요. 처음에 판게 수업 들었을 때. 그러니까 요즘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 크립토에서 출시되는 프로젝트들이 그 프로젝트의 가치를 토큰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단지 인제 출시되고 어느 정도 유저들이 들어왔을 때는 토큰이 상승하다가 지속적인 어떤 우하향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토큰의 그러니까 프로토콜의 어떤 가치를 토큰이 반영을 못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시 돌아가서 서비스를 잘 만들고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인제 이거를 이용할 수 있을 때 그때서 인제 좀 의미가 있을 때 좀 성과 기반해서 뭔가 토큰을 발행하고
하는 게 맞는 절차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판게아가 그런 전략을 활용한다는 SWB 거 audio 보고 captured, 굉장히 not 옳은 생각을 registered. 하고 있구나. 옳다기보다는 '저랑 같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큰 공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 포인트 여러분들도 기여를 많이 하시고 많이 쌓아 두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인제 또 질문 주셨던 거 중에 어 어 제가 가장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인제 판계아 수업 처음 만났을 때도 물어봤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목표를 프로젝트 이름으로 만들어 주는데 판게아 수업팀의 프로젝트 이름에는 어떤 의미와 목표가 있는지요? 사실 이 부분 너무 궁금하거든요. 유저분들한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이 장표와 연관된 내용일 텐데요. 결국 판게아라는 게 아마 예전에 학창 시절에 뭐 지구과학 시간 같은 걸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판게아 결국은 이제 연결되어 있던 이제 대륙이 찢어지기 전에 연결되어 있던 초대륙을 의미하는 뜻인데 저희는 클레이튼 생태계 내에서 이러한 판게아 같은 여러 프로토콜들이 연결되어 있는 디파이 생태계를 구축해서 마치 하나의 초대륙을 형성을 하고 싶다라는 비전 또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판게아라는 이름에까지 도달하게 됐고, 앞으로 저희 판게아가 판게아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클레이튼 생태계 내에 여러 서비스들과 함께 연결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클레이튼 생태계 밖에 멀티체인 생태계로까지도 나아가면서 보다 연결된 하나의 큰 대륙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싶고, 그거를 커뮤니티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은 욕심 아래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이름에는 이제 비전도 들어 있네요. 원래 항상 SWB audio 이 captured, 인터뷰의 not 마지막은 registered. 항상 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비전은 보여주신 것 같아서 어 인제 1분 남았는데 써님이 그 유저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시간이군요. 1분 자유피치. 일단은 저희 AMA 되게 늦은 시간에 그리고 꽤나 긴 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음에 들어와 주신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 해 주고 계셔 가지고 굉장히 놀랍기도 했고 또 감사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저희 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저희의 욕심과 고민을 담아서 프로덕트를 만들었지만, 사실 프로덕트를 내보내는 건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성장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커뮤니티의 많은 분들과 보다 활발하게 논의하고 활발하게 판게아가 더 큰 초대력이 되는 미래를 같이 그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비하인드 웹3라는 주제로 오늘 판게아 수업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제 웹3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저분들도 인제 열심히 비전을 꿈꾸면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AMA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아니 이게 뭐람 님하고 그다음에 질문 많이 해 주셨던 그 제카 님 저한테 저 그 텔레그램으로 메시지 주시면은 메시지 주시면 제가 어 약속드렸던 50불 상당의 USDT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게아 수업이 지금 잠시 광고를 하나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것까지 한번 듣고 SWB audio 한번 captured, 마무리 짓도록 not registered. 네. 죄송합니다. 오늘 이 글림 이벤트 코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이벤트 코드가 의미하는 게 저희가 진행 중인 APR 부스트 캠페인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12주 동안의 기간에 걸쳐 가지고 이 150K 상당의 추가적인 APR을 얹어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에 대한 보상은 예치하시는 풀 토큰으로 지급이 되고, 예치만 하셔도 별도의 스테이킹 등의 절차 없이 모두가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을 저희 디스코드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보다 깊게 말씀드리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있고 또 다른 어떤 업데이트 사항 있으실 때마다 여기 찾아주시면은 같이 1시간 동안 이야기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신 분들 80명 중에 대부분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그다음에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